오늘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캐릭터의 어레이. 캐릭터니까 하나가 다 이제 한 바이트씩이죠. 그죠? 한 바이트에다가 글자 하나를 저장을 해가지고, 사람 이름 같은 거 저장할 때 쓰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문자열을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람 이름 같은 걸 저장할 때 이렇게 캐릭터 어레이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캐릭터 어레이를 만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캐릭터 10개짜리를 잡아놓으면 여기다가 최대한 이제 특정 개수만큼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C랭 기지에서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의 범위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방법을 갖다 모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end of character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 특이한 문자입니다. null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null 캐릭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의 어떤 범위를 갖다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제 실제로 문자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하는 점, 그런 점 같은 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상수. 문자의 상수는 그냥 문자는 이게 싱글 어포스트로피를 이용하는데, 문자의 상수는 이게 더블 어포스트로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문자의 상수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 문자의 상수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가지고 이 수업이라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자열과 관련되는 이제 5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예요. 이 함수의 사용 용도를 갖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트링 랭스 함수는 어떤 문자열의 길이 값을 알아오는 함수입니다. 어떤 문자열의 길이 값을 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 함수는 문자열을 복사를 할 때, 보통 문자열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스트링이라고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스트링 복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 요거는 스트링 비교할 때 사용하는 함수. 스트링 컴페어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링 cat, 이건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함수고, 이거 스트링 concatenate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 duplication이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나중에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그 스트링 카피의 대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생성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우리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람 이름을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캐릭터 xc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0에다가 k x1에 i 자꾸 x2에 이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 상수죠. 그죠? 문자 상수. ki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걸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 캐릭터 x 10개짜리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x0부터 x9까지 있는 이런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한 바이트씩이면서 ASCII 코드 값을 이제 저장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x0에다 k를 넣어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x0에다 k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k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내가 굳이 여기 싱글 어포스트로피를 갖다 쓴 이유는 문자 상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실제로 이제 ASCII 코드 값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 이 자리에 m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KIM을 X0, X1, X2에다 넣어라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넣는 거를 표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rintf. 자, 문자를 출력할 때는 %s를 씁니다. %s 쓰고 new line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x다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면은 KIM이 찍혀 나와야 될 텐데 조금 이상하게 찍혀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dev C++를 이용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짜서 실행시키는데요. 지금 KIM 했더니 KIM이라고 제대로 찍혀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 원래는 제대로 찍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원래는 제대로 찍혀 나오면 안 되냐면은 이 배열 10개가 있는데 배열 엘리먼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요거 3개 말고 이 뒤에 무슨 가비지 값이 원래 있어가지고 기억장소에 쓰레기 값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글 이렇게 프로그램에 했을 때 이상한 글자가 찍혀놓은 게 원래 더 정상이에요. 이상한 글자 찍혀놔야 되는데 지금 우연히 지금 이 배열의 이 뒷부분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찍혀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요게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잠깐 뭘 이용하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조금 전에 데브 C++ 짠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짜놓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KIM 찍힌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KIM 찍힌 다음에 막 이상한 글자들이 막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찍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까 문자열을 사용할 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문자열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널 캐릭터를 여기다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배열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배열에 이제 엘리먼트 10개가 있는데 여기 x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이건 이제 배열의 시작 위치를 넘겨주는 게 되는 거고 이 배열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printf가 막 글자들을 찍어냅니다. 글자들을 찍어내는데 글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물론 처음부터 있겠죠. 어디가 끝이냐 하는 걸 갖다가 배열을 문자열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자열의 끝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실행시키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지금 데브 C++에서는 이상한 결과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경우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이상한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x3 맨 마지막에다가 이걸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요 end of 캐릭터 혹은 널 캐릭터를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킴이라고 이렇게 찍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도 데브 C++에서 널 캐릭터를 안 넣는데도 제대로 되네요.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뒤에 뭐 이상한 글자가 막 찍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정확한 사용 방법이고 여기다가 반드시 x 마지막 데이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문자를 사용할 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용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열에다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가비지 값이 쓰레기 값이 막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 값이 있으면은 그런 쓰레기 값을 막 찍다 보면 이상한 한자도 찍혀 나오고 이상한 뭐 완성형 뭐 꽥 같은 꽥꽥꽥 이런 글자도 찍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문자를 저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맨 마지막에 데이터의 끝에 해당하는 곳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이렇게 요 규약을 갖다가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한번 문자열을 생각해 보면은 문자열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합니까? 기억 장소를 몇 개를 잡아놨습니까? 10개를 잡아놨죠. 그죠? 10개를 잡아놓고 지금 이 경우에 데이터를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의미 있는 데이터는 KIM 해가지고 3글자가 들어간 거죠. 그죠? 3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논리적인 글자 3개에다가 이 널 캐릭터를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요 점을 갖다가 고려를 하면은 이 10개짜리 배열에 최대한 적어놓을 수 있는 글자의 개수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9글자까지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최대한 많이 넣어봐야 9글자 넣고 맨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C랭귀지에서 문자열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줘야지 되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갖다가 내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초기화를 시킬 때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KIM null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실행시키게 되면 KIM이 이렇게 들어가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은 scanf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scanf 해가지고 여기다가 %s, x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다룰 때는 여기 앞에다가 address of x 쓰면 큰일 납니다.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x 자체가 뭡니까? x 자체가 이 배열의 시작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앞에다가 address 이게 scanf긴 하지만 문자를 받아들일 때는 여기에다가 address of 이거 써주면 안 됩니다. 그냥 x라고 써줘야 돼요. address라고 써주려면 address of x0라고 써주는 거는 뭐 이 변수명 x랑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거나 이렇게 써서 문자를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x라고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실행. 컴파일로 실행을 해야죠. 컴파일로 실행하게 되면은 깜빡깜빡하게 되고 내가 여기다가 KIM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널 캐릭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KIM 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스캔F는 말고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x1에다가 p를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x1에 p를 넣어라.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글자는 KIM이었죠. 그죠? 근데 KPM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x1의 내용을 p로 바꿨기 때문에 KPM으로 바꿔진다. KPM으로 바꿔졌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x3에다가 5를 넣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x에다 5를 넣어라. 그러면은 KPM5가 되겠죠. 그죠? KPM5가 되면서 원래는 이게 뒤에 이상한 쓰레기 값이 막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 쓰레기 값이 나와야 됩니까?
널 캐릭터 있던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뒤에 널 캐릭터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문자를 다룰 때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x3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5로 바꾸면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 x4에다가는 반드시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일일이 글자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배열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캐릭터 x 10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내 똑같이 이제 작업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캐릭터 포인트에다 키를 넣어라.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자열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자열 상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문자열 상수는 이렇게 더블 어포스트로피 사이에다 적어주는데 이 문자열 상수의 크기가 얼마냐 요거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가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요거 3바이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뒤에 널 캐릭터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저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4바이트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4바이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문자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문자열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바이트 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거는 1바이트짜리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1바이트에 ASCII 코드 값 A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1바이트짜리가 아니라 2바이트짜리다는 겁니다. 2바이트면서 앞에는 2바이트 중에 앞에는 A라고 하는 ASCII 코드가 들어가고 그 두 번째 바이트에다가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문자열 상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억 장소에 문자열 상수가 저장이 되느냐면은 문자열 상수는 저기 정적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옛날에 내가 스테이틱 베리어블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적 영역에 이 문자열 상수가 저장이 되면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자열 상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문자열 상수가 저장된 곳은 리드 온리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 상수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내가 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점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하는 거. 왜냐하면은 요 기억 장소가 리드 온리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정적 영역의 리드 온리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P1에다가 A를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P1에다 A를 넣는다. 자, P가 포인터인데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그걸 가리키는 곳에 가면은 4바이트의 KIM 널 캐릭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 P가 어차피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배열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P가 KIM 있는 곳을 가리키니까 P1은 어디입니까? 요 I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I에 있는 곳의 내용을 A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코딩을 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실행 시에 런타임 에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프로그램. 런타임 에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문자의 상수가 저장되는 곳은 리드 온리 영역이고 그 리드 온리 영역에 이걸 저장하는 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KIM이 저장된 것이 이 KIM이 여기 X라고 하는 배열, 요거는 이제 이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죠? 로컬 베리어블 저장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이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일 처리할 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문자열의 사용법 아주 기초적인 거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내가 강의 초반에 설명했듯이 소개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자열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주로 이제 스트링 카피나 스트링 dup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더라 하는 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트링 랭스 함수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랭스 함수는 라이브러리, 이 함수 5개 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인데 이 스트링 랭스 함수는 어떤 문자열의 길이 값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들 거의 다 지워버리겠어요.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지 말고 첫 번째 것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 자, 캐릭터 10개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KIM null 캐릭터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KIM null 캐릭터. 자, 그랬을 때 이제 X에 스트링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스트링의 길이를 알아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n에다가 strlen x 이런 식으로 써준다 하는 거죠. 이 x의 타입은 뭡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캐릭터 포인터죠, 그죠? 어떤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이 아규먼트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구해주게 됩니다. 요거 컴파일 하면은 아마 워닝 에러가 나오거나 할 겁니다. 자, 컴파일 실행. 자, 워닝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워닝 에러인데 여기서는 그냥 에러가 나와버리네요. 자, strlen이라는 함수의 정체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를 해줘야지 돼요. 스트링과 관련되는 함수들은 string.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이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은 요걸 갖다가 반드시 include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를 해봅시다. 프린트 f 가르고 %t 이렇게 쓰죠. length of %s is %t 컴마 치고 x는 s죠. x, 이렇게 쳐봅시다. 줄 바꿈하고 자, 이렇게 봅시다. 뭐라고 찍혀나오겠습니까? length of keep은 얼마라고 찍혀나오겠습니까? 요거 이제 해석 잘해야 됩니다. x라고 하는 배열의 크기는 몇 개입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죠. 10이죠. 배열의 크기는 10.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들어간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KIM이니까 3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KIM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이트는 뭡니까?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널 캐릭터까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경우에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논리적인 길이만 나온다는 겁니다. KIM 요거 들어간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자, 루프를 돌면서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돌면서 자, for i는 0서부터 i가 5번만 한번 돌아봅시다.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이렇게 스캔F 문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s, x 이렇게 자 루프를 5번을 돌면서 우리가 문자열을 5번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 문자열들의 길이를 구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3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헬로 이렇게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테고 OK라고 치면은 2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5개, 그러면 1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랭스 함수 우리 많이 사용을 하는데 논리적인 문자열의 개수, 널 캐릭터는 포함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문자열의 개수들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그 문자열의 길이를 사용하는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으면은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심지어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그림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스트링 랭스 함수를 내가 직접 만든다라고 보면은 여기 x가 뭡니까? x가 이 배열의 시작 위치가 되겠죠. 이 배열의 시작 위치가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오게 되고 스트링 랭스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포멀 파라미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를 해나가는 겁니다. 카운트를 해나가면서 어디까지 카운트를 하느냐? 이 널 캐릭터, 엔드 오브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의 수를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스트링 함수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직접 만들어 보느냐? 스트링 랭스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my string length다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링 랭스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조차도 내가 직접 만들거나 혹은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똑같이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티저를 돌려니까 인티저 이렇게 하고 my strlen 하고 캐릭터 포인터 s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보면은 요거를 하나 찾아간다는 거죠. s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s가 이 기억장소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s가 얘기를 가리키니까 그 다음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이용해서 포인터의 증감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감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액세스를 하면서 널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인티저 n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정해놓고 for n은 0서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n을 제로로 놓고 요 조건이 만족될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요 조건에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거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s가 가리키는 곳에 갑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맨 첫 번째 가리키는 거. 그게 널이 아니면은 s++를 하기 때문에 그 포인터가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s가 널이 아니게 되면은 n++를 한다는 거죠. 아직 널을 안 만났으니까 n++를 해서 개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포인터 증가시켜서 다음 기억 장소 가리키게 하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S라고 하는 포인터가 이렇게 있다. 이거 S라고 하는 포인터라고 칩시다. S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으면은 맨 처음에 S가 얘를 가리킬 거다. S가 맨 처음에 얘를 가리킨 상태에서 이제 함수가 시작할 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실행합니다. n에다가 맨 처음에 0을 넣어놓고 s가 가리키는 곳이 널이 아니냐. 널이 아니죠. 그죠? 널이 아니니까 이 안에 실행해서 n++를 하게 되니까 n이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s++를 하니까 포멀 파라미터 s의 위치가 얘를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n++하고 s++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게 될 테고 또 n++, s++를 하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를 가리키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 s가 가리키는 곳 값이 널이니까 널 캐릭터가 되니까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n 값에 결국은 여기 바이트에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들을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return n 이렇게 하게 되면은 string length 기능을 갖다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5는 좀 그렇고 3 정도에서 실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지가 뭐냐? string length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다손 치더라도 나도 심지어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말고 그 다음 방법 한번 요거 내 수업 자료에 있는 그 프로그램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캐릭터 포인터를 하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P는 S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고 while P가 널이 아닌 동안 반복을 하면서 P++를 한다 하는 겁니다. P++를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P-S 이렇게 해가지고 또 string length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를 두 개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변수, formal parameter s는, formal parameter s, 여기 s다라고 칩시다. 여기 s고, 포인터가 s고, 그 다음에, local variable p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local variable p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이거 p라고 칩시다. 자, s가 있고 p가 있습니다. s의 초기값은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도록 초기화돼서 넘어오겠죠. 자, s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가 배열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칸에서 s의 값을 p에다 복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포인터 값을 여기다 복사를 하게 되면은 p도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p도 이 배열의 시작 위치를 일단 맨 처음에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느냐? 빙글빙글 돌면서 작업을 하는데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이거 뭡니까?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널이 아니며, 이런단 말이죠. 그죠?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널이 아니며. 지금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 K니까 널이 아니죠. 그죠? 널이 아니면 P++랍니다. P++라면은 그 다음에 포인터가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널이 아니니까 또 P++를 해서 M 있는 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P++를 해서 널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P가 널이 있는 곳을 가리키게 되고 S는 기억 장소의 시작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터의 연산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데 이 주소끼리의 연산이에요. 주소끼리의 연산인데 단위는 캐릭터 단위로 계속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지다라고 봅시다. 여기가 100번지면 여기 몇 번지겠어요? 101번지겠죠. 그죠? 여기는 102번지. 103번지일 거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100번지면은 101, 102, 103번지니까 103번지에서 101번지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소 길이의 연산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hello hi. 자, 이렇게 하다시피 지금 보다시피 스트링 랭스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다 하는 겁니다. 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C 프로그래머 엄청나게 많이 짜는 그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은 최대한 코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코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프로그래밍이 한데 어떻게 짤 수가 있느냐? 요 자리에 이렇게 비교문을 안 넣고 요걸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운다는 거죠. 이 지우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내가 논리적으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이 널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숫자 0에 해당하는 겁니다. 숫자 0에 해당하는 겁니다. 숫자 0을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자열의 끝을 표기하기 위한 0이 아니라 그냥 인티저 0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end of character라고 하는 표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 숫자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Y문에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면은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0이 아니면은 플러스라는 겁니다. P 값을. K도 0이 아니고 I도 0이 아니고 M도 0이 아니겠죠. 그죠? 이러다가 언제 만나느냐? P가 가리키는 곳이 널 캐릭터인 경우에는 요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건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0은 뭐로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false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false가 돼서 빠져나오고 이제 주소 연산을 해서 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얘기한 이 방법 말고도 스트링 랭스를 구하기 위한 뭐 각종 방법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C랭귀지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책에는 이 스트링 함수를 소개를 하면서 그 스트링 관련 함수를 소개를 하면서 그 각 함수의 그 소스 코드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개한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스트링 랭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11주차 2교시 수업을 했는데 스트링에 대한 문자열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중에서 스트링 랭스 함수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사용법이랑 그 구현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